이번에 살펴볼 내용들은 RTbase HDB에서 제공하는 이중화 중에서 이중화를 어떻게 복제하는지, 그 이중화 복제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중화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지가 이제 각 벤더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복제 기법 중에 기법들의 이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복제할 때 SQL 구문 자체를 전송해서 복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서버에서 SQL이 어떤 인서트 구문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인서트 구문 자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제를 해서 다른 쪽 서버에서 똑같이 인서트 구문이 실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실행 계획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실행 계획만을 전송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 그런데 RTbase HDB에서는 리드 로그라고 하는 이 리드 로그 파일을 읽어서 사용을 한다. 리드 로그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드 로그를 그대로 읽어서 전송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리드 로그를 S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이죠. 우리가 아키텍처 시간에 살펴봤던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1차적으로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드 로그 자체를.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치환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쿼리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SM 모듈로 들어가서 이 로그가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데이터가 복제가 되도록 하는 기술이 RTbase 이중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로그를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치환을 하는 치환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되지만 대신에 성능이 빠르게 되고요. 복제를 할 때 액티브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RTbase에서는 리드 로그를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중화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이중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중화,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그런 구문에 대해서만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DML에 대해서만 이중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서버에 create 테이블을 했다라고 해서 이중화가 돼서 리모트 서버에도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insert, update, delete, RTbase HDB에서는 이 move라고 하는 구문도 DML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구문에 대해서 이런 DML들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쿼리 프로세서를 거쳐서 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될 거고요. 스토리지 매니저를 거쳐서 리드 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이 된 이 리드 로그를 로컬 서버에서 샌더라고 하는 이 스레드가, 이중화 스레드가 로그를 읽어서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X로그라고 하는 이 형태, 이게 리드 로그를 논리적인 그 구조로 치환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로그라고 하는 형태로 치환을 해서 리모트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리시버에서는 이 X로그를 받아서 쿼리 프로세서가 아니라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에서는 실행을 해서 리모트 서버 쪽에도 리드 로그가 남게 되면 전체적으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진행이 되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중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BMS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중화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X로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리드 로그를 샌더 스레드가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도록 치환한, 논리적인 구조로 치환한 그런 형태를, 그런 구조를
X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에서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X로그는 레코드별로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개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00건의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업데이트 구문이 실행이 되면 최소한 100개만큼의 X로그가 만들어져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코드 건건마다 그 레코드에 해당하는 X로그가 넘어가서 각각의 레코드별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코드가 클 경우에는 여러 개로 분할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레코드당 한 개의 X로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 관련돼서 송수신 스레드가 제공이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샌더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었고요. 리시버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었습니다. 샌더 스레드는 보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로컬 서버 쪽에서 리드 로그를 읽어서 X로그 형태로 만든 다음에 리시버한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송신 스레드, 샌더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시버 스레드는 샌더 스레드가 전송해준 X로그를 받아서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시버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 SN이라고 하는 용어는 샌더 스레드가 리드 로그를 읽어요. 그래서 전송을 합니다. 그럴 때 로그에는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고유 값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로그 시퀀스 넘버를 읽으면서 나는 몇 번 로그까지 읽어서 리시버에게 전송을 했다. 이런 이제 시퀀스 번호 값을 샌더 스레드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았다가 만약에 리시버에서 못 받았다 혹은 뭐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전송을 해서 복구를 해주는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리스타트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화가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 위치서부터 다시 X로그를 전송을 하면 싱크가 맞는다 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시퀀스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더가 리시버한테 최종적으로 보낸 그런 로그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티베이스 이중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중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알티베이스 HDB의 이중화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지, 그래서 리드 로그 기반으로 동기화를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